안녕하세요. 미니북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17번째 챕터부터 두 챕터씩 진도를 나갈까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 전에 영상을 제가 이제까지 Part 1, Part 2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한 챕터를 통으로 수업하는 적응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당 두 챕터는 19번째 챕터부터 시작할게요. 지난 챕터에서는 루와 동맹을 맺은 캣니스가 캐리어들의 자원을 없애는 것에 대한 계획을 수행하기 시작했는데요.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한 캣니스가 사과가 들어있는 그물망을 화살로 쏴서 자원을 폭발시켰죠. 그 후 이야기를 이번 수업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분량은 한 챕터, 통으로 한 챕터입니다. Smolder, 기억나시나요? 불이 다 타고 나서 불이 붙고는 있고 타고는 있지만 불꽃은 없는 연탄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니면 숯불, 우리 고기 먹을 때 숯불구이 하잖아요. 그런 숯불이 불이 막 있는 화염이 있는 건 아니지만 빨갛게 계속 타고 있어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 꼭 그런 장작뿐만 아니라 뭔가 감정이 굉장히 커다란데 그거를 억누르고 있어. 그럴 때도 꼭 그 화염은 없지만 안에서 속에서 계속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크지만 그거를 억누르고 있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해 볼 수 있다고 배웠었어요. 이번 본문에서는 After about a minute, the ground stops vibrating. 한 1분 정도 후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멈췄대요. 멈춘다. I roar on my side and allow myself a moment of satisfaction at the sight of the smoldering wreckage that was recently the pyramid. The pyramid는 자원 물자를 이렇게 쌓아놓은 그 캐리어들의 음식이나 자원들이 있었던 그거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세웠기 때문에 피라미드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 그 땅이 진동을 멈췄다는 건 폭발으로 인한 그 진동이 멈췄다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그 정말 만족의 광경. 왜? 그거를 폭발시키고 싶었으니까. 근데 했잖아요? 그럼 굉장히 만족스럽죠? 근데 그 광경이 어때요? 이제 폭발물이 팍 타고 그러니까 그 잔해가 그을리고 있는 거죠. 그 폭발물이 이제 팍 타고 뭔가 연기가 날 수도 있고 그을리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빨간 불이 화염은 없지만 빨간 불이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폭발 이후의 그 잔해들의 모습을 지금 smoldering wreckage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 있는 알파벳 G는 발음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단어는 다람쥐나 청설모 이런 아이들이 견과류를 먹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해바라기 씨를 먹는다고 해. 그러면 이렇게 갉아먹죠. 이렇게. 네.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gnawing off the last bit of nail polish.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캣니스가 불꽃 그 그림이 있는 nail polish, 그 매니큐어를 지니고 있었죠. 그게 발라져 있었죠. 근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물어뜯는 거지. 근데 그 물어뜯는 게 강아지가 갈비 뜯듯이 이렇게 물어뜯는 게 아니라 다람쥐가 해바라기 씨 먹듯이 잘근잘근 우리가 손톱 깨물 때 그렇게 깨물잖아요. 막 갈비 뜯듯이 뜯어내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불안할 때 잘근잘근 씹죠. 네일을 손톱을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또 다람쥐가 해바라기 씨를 먹는 장면도 생각해 하시면서 이 단어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retire, 은퇴하다 라고 많이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은퇴하는 것도 자리에서 물러나다, 원래 있던 장소에서 멀어지다, 물러나다, 옮기다 이런 뜻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은퇴하다 라는 뜻까지 나오게 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they retire, 여기서 they는 carrier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They retire to the far side of the lake to allow the game makers to retrieve the body of the boy from District 3. 이 보이가 지금 죽었어요. 그 죽은 몸을 게임 메이커들이 그 드론으로 회수를 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캐리어들이 원래 있던 곳에서 그 레이크에서 가진 먼 곳까지 이제 자리로 옮겼다는 뜻인 거예요. retire. 네, 그래서 은퇴하다라고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자리에서 물러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이런 문맥에서도 적용을 해보실 수 있고 또 은퇴하다라고 나왔을 때도 굳이 은퇴하다라고 뜻을 몰라도 자리에서 물러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문맥을 통해서 은퇴하다라는 것도 알게 되실 수 있잖아요.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A hunk of. 예전에 헤이미츠가 헝거게임 시작하기 전에 수도로 올라오는 기차에서 만찬을 먹으면서 덩어리를 돼지고기였던 것 같은데 햄이었나? 네, 그 고기 덩어리를 막 물어뜯는 장면에서 이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a hunk는 덩어리. 여기에서는 캣니스가 I hurry 서두른데요. loaded bow in one hand, 장전된 활을 한 손에 들고 a hunk of cold grusling in the other, 차가운 grusling 고기 덩어리를 다른 한 손에 들고 because I'm famished now. 왜냐하면 난 정말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참고로 grusling은 헝거게임에 나오는 가상의 새 이름이에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기러기 새끼를 gosling이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름을 따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famished는 hungry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엄청 배가 고픈 거예요. 진짜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거의 막 배고파 죽을 정도로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famine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가뭄 같은 게 와가지고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럴 때 famine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어원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네, 같은 종류의 단어입니다. famished. 그래서 hunk는 덩어리. poised to. 바로 직전 챕터에서 배웠는데 ready to. 이제 그럴 준비가 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ready to. Now I'm running. Knowing this may be a trap.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본문 내용 전에 캣닉스가 루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어요. 루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루인 것 같은 99% 루인 것 같은 그런 비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Now I'm running. Knowing this may be a trap. Knowing the three carriers may be poised to attack me, but I can't help myself. 지금 이 비명 소리를 들은 캣니스가 지금 막 뛰고 있어요. 이게 트랩,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거기 가면 이 나머지 3명 캐리어들이 자기를 ready to attack,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왜냐? I can't help myself. 캣니스가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말릴 수 없었던 거지. 지금 룰을 엄청나게 좀 아끼잖아요. 캣니스가 자기 동생처럼. 근데 그 루의 비명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뛰어지는 거지. 걱정이 되니까. 네, 그래서 poised는 ready to. decadent. 이 단어의 뜻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a holiday는 계속 먹어도 배가 고픈 그런 날을 헝거게임에서 지칭하는 그런 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뭘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캣니스가 이것저것을 막 먹었는데 even with all that I started 죄송해요. 그런 거를 막 먹었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even with all that I start daydreaming about food. 그렇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daydreaming 막 꿈인데 정말 잘 때 꾸는 꿈 말고 그냥 이렇게 공상이라고 할까? 네, 그런 음식에 대한 공상을 시작한다. Particularly the decadent dishes served in the capital. 캐피털에 있을 때 어떤 음식을 먹었죠? 그냥 예전에 디스트릭트 12에서 먹던 그런 음식을 먹었나요? 아니면 뭔가 좀 한 음식을 먹었나요? 그 가 이 단어의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little. 이 little이라는 little이라는 단어와 a litt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little은 적은, 둘 다 적은이라는 뜻이지만 little은 뭔가 조금 더 부정적인 뜻이 있어서 거의 그냥 없다, 없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a little은 긍정적인 조금인 거야. 그래서 a little은 뭔가 조금 더 붙어 있잖아요. 어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뭐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little은 앞에 a가 없어. 그만큼 뭐가 더 없는 거지. 거의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폭발물들이 터졌어요. The impact with the hard-packed earth of the plane knocks the wind out of me. My backpack does little to soften the blow. 방금 폭발을 했어. 근데 그 땅이 굉장히 다져진 땅이었나 봐요. 그 플레인이라는 거는 이제 그 벌판, 고기가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 그냥 평야처럼 착 펼쳐져 있기 때문에 plain, 그냥 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평평한 땅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땅, 그 코르누코피아에 있는 데가 이렇게 탁 트여진 약간 평원 같은 곳이었잖아요. 그곳에 있는 earth, 그 땅이 굉장히 hard-packed, 다져진 땅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다져진 땅이 그 blow up, 폭발하는 그 충격이 knocks the wind out of me. 여기서 이 knocks the wind out of me 라는 표현은 그 어떤 충격이 그 폭발하면은 그 뭐라 그럴까? 공기가 이렇게 압축돼서 이렇게 공기파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게 나를 쳐서 캣니스를 쳐서 이렇게 내 숨이 이렇게 뱉어지면서 숨을 쉴 수 없는 거지. 그 충격으로. 그게 knocks the wind out of me인 거예요. 누가 갑자기 내 배를 강타했어. 그러면은 내 허파에 있는 공기가 다 나오면서 숨을 잠깐 동안 쉴 수 없죠. 네,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knocks the wind out of me. 그리고 지금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 my backpack does little. 제가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충격에서 이 가방이 나를 뭐 이렇게 툭 떨어질 때 좀 나를 이렇게 그 blow, 그 폭발을 조금 이렇게 soft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좀 충격을 덜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 백팩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little과 a little 모두 조금, 적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 네, 그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wind up. 이 wind는 참고로 wind가 아니라 wind입니다. wind는 그 바람 명사고 wind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wind는 이렇게 구불구불이나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동사인데요. 그래서 wind up이라고 하면 end up 이라는 표현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뭐뭐 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turns out도 거의 비슷한 뜻인데 turns out은 뭔가 조금 더 예상치 못한 느낌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end up은 end up과 wind up은 거의 비슷한, 거의 똑같은 표현이고 turn out은 비슷한 뜻이지만 조금 다른 뉘앙스가 더 들어가 있다는 것. 네, 본문을 보면서 더 설명해 드릴게요. I take a few steps and somehow wind up on my hands and knees. 방금 폭발물이 터지고 약간 어지러워 지금 캐니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몇 발자국을 더 더디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somehow 어떻게 하다 보니까 wind up on my hands and knees. 결국에 자기 손과 무릎으로, 그러니까 지금 a few steps 디딜 때는 발로 서 있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지금 손과 무릎으로 서 있다는 거죠. 기어 있는 그런 자세랄까? 그러니까 이렇게 땅에 됐다는 거죠. 그 손과 무릎으로. 그러니까 어지러워서 아마 넘어졌거나 했겠죠? 근데 그 사이에 그런 일들을 그냥 그 와인드가 제가 말씀드린 것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구불구불이나 이렇게 약간 회전하면서 나아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뭔가 일이 그렇게 일어난 거야.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뭔가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도착지가 어딘 거예요? 손과 무릎으로 그 땅에 있는 캐니스. 그게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end up being on my hands and knees 아니면 뭐 wind up. 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팝콘. 우리 영화관 가면 팝콘을 많이 먹죠? 이 팝콘이라는 단어가 그 본문 내용 때문에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오면 이 단어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본문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코르누코피아에 있던 피라미드가 폭발물들이 빵 터지고 나서 그 후에 빵, 빵 또 이렇게 조금 시간차를 두고 몇 방이 또 터졌어요. 그게 캔디스에게 어떤 것을 상기시켰냐면 I'm reminded of those last few kernels that burst when Prim and I popped corn over the fire at home. 그 프림과 캔니스가 팝콘을 집에서 만들었을 때 그때 팝콘 집에서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네,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너무 쉬워요. 근데 이 팝콘을 만들 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달아올랐을 때 터지기 시작하면 팝콘이 막 이렇게 터져. 근데 이제 불 끄고 나서 조금 기다리면은 이게 점점 그 팝콘이 팝하는 게 사그러들면서 마지막에 몇몇 애들이 퍽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 마지막 몇몇 개의 그 옥수수 알갱이를 상기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팝콘은 뭔가 터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팝콘이 되게 된 계기도 그 팝콘을 만들 때 그 말려진 이 옥수수들이 팝 하기 때문이에요.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팝콘은 뭐 터지는 옥수수? 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외래어기 때문에 팝콘 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팝콘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 어떻게 이름이 오게 된 건지 그런 게 다 들어있다는 것. 네, 뭔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단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어서 가져와 봤어요. salvage, doggedly, roost, scoop out a hollow,
enlist, invigorating, tender. enlist, invigorating, tender. decadent, 이 단어 생각해 보셨나요? 캐피털 수도에 있었던 음식들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그런 음식들이었죠. 뭔가 사치스럽고 부유하고 럭셔리한 그런 음식들이었어요. decadent라는 단어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저도 이 단어를 처음 봐요. 그렇지만 문제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문맥으로 이 단어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유추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벌써 17번째 챕터니까 적어도 17번 이상 했을 거예요. 없었던 챕터도 있지만 여러 개를 했던 챕터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계속 챕터마다 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런 단어들도 혼자 읽을 때 유추를 해보시면서 유추하는 능력이 많이 길러지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라도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럭셔리하고 사치스럽고 그런 사치스러운 럭셔리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decadent. 해석하는데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만한 부분들을 몇 군데 가지고 왔어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나오는 in the nick of time은 아슬아슬한 때라는 뜻이에요. 지금 폭발물이 터지고 나서 캣니스는 균형을 잃고 어지러해서 바로 몸을 숨기지 못했고 캐리어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주 빠르게 복귀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캣니스가 겨우겨우 지금 몸을 숨기는 때인 거예요. 그 부분 읽어볼게요. To say I make it in the nick of time is an understatement. 아슬아슬한 때에 내가 몸을 숨겼다고 말하는 것도 과소평가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정말 숨기자마자 나타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슬아슬하다고 말하는 것도 과소평가인 거야. 아슬아슬하다고 말하는 것도 정말 그 진짜 일어난 일에 비하면 과소평가인 거지. 그 정도로 정말 바로 숨기자마자 나타났기 때문에 I have literally, 여기 뒤에서 설명을 하죠. I have literally just dragged myself into the tangle of bushes at the base of the trees when there's cattle barreling onto the plain, soon followed by his companions. 정말 바로 방금 그 나무 밑에 있는 bushes는 진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같은 그런 나무들 말고 그러니까 개나리 같은 애들 있죠? 그 관목이라고 하나요? 나무라고 하기에는 좀 키가 작고 나무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풀은 아닌 애들 그런 애들이 이렇게 엉켜있는 그곳에 자기를 막 숨겼을 때 그때 캐리어 중에 한 명인 캐토가 barreling onto the plain 막 그 코르누코피아가 있는 그 평원지대로 barreling 하고 있었다는 거지. barrel이라는 단어는 그 맥주 같은 거 만들 때 숙성시키는 오크통 있죠. 그런 통이 barrel이에요. 그런 애들이 굴러갈 때 어떻게 굴러가죠? 막 엄청 빠르게 막 틱틱틱틱 하면서 굴러가죠. 그렇게 사람도 그 barrel 통처럼 컨트롤을 잃으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막 질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barreling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캐터가 그렇게 막 정신없이 평야로 막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지. 자기가 막 몸을 숨겼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슬아슬한 때에 몸을 숨겼다고 말하는 것도 그것보다 아슬아슬한 때보다 더 정말 아슬아슬한 때에 자기가 make it, 몸을 숨겼다는 얘기인 거예요. Soon followed by his companion. 그 캐토 뒤에는 바로 그 동료들이 따라붙어서
쫓아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케토를 따라가고 있었고.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앞에서 본 그 부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 그 케토의 rage, 화난 그 분노 is so extreme, it might be comical. 그 다음에 뒤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분노가 나를 향한 게 아니었다면 그것이 너무 그의 분노가 너무 과장돼서 너무 extreme, 너무 극도여서 너무 거의 막 웃길 정도까지 네. 만약에 그 분노가 나를 향한 게 아니었다면 웃겼을 거야.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이야기 사이에 이 dash가 들어있죠. 이 dash는 하이픈이랑 다른 애라서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는 그 가운데 얘기가 그 작가가 넣고 싶은 이야기인 거야. 근데 굳이 본문과는 큰 상관이 없게 그 흐름과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그 부분에 넣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 괄호를 넣고 쓰는 것들 있죠? 네, 그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괄호 같은 거. 그래서 무슨 내용을 여기다가 더 add 했느냐, 더 붙였느냐. So people really do tear out their hair and beat the ground with their fists. 우리가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볼 때 엄청 분노하면은 영화 같은 거 볼 때 사람들이 엄청 분노하면 막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막 자기 주먹으로 땅을 내리치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진짜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하는 걸 본 거야. 이 캐토가 하는 것을 캣니스가. 그러니까 정말 저렇게 하는구나. 화났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막 머리도 뜯고 하는구나. 그거에 놀라면서 분노가 너무 극심해서 자기를 향한 게 아니었다면 웃겼을 정도인 거야. 너무 극도로 화가 나서 막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이러고 있으니까. 네, 웃기죠? 네, 여기는 본문이 참 길죠. 길어서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 제가 설명하고 싶은 표현 give in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give in은 give, 주는 건데 뭔가를 안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의 뜻은 뭔가 이제까지 안 하려고 싸워왔던 것, 투쟁해왔던 것, 아니면 반대해왔던 것, 그런 것들에 손을 들다, 즉 복종하다, 그런 것을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그 그루슬링과 잡은 생선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픈 거야. 왜냐면 오늘은 우리가 12구역에서 부르는 할로데이라고 부르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뭘 먹어도 어떤 것을 먹어도 얼마만큼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픈 거지. 절대 그게 enough 하지 않은 거야. 그런 날이야. 특히나 그냥 그 나무에 계속 앉아 있는 게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렇게 나무에 앉아 있는 게 더 그 할로데이를 더 worse하게 만드는 거지. 나의 배고픔을 더 worse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so I decide to give in to it. 여기서 뭐에 복종을 한 거냐면 그 나머지 이제까지 save 해왔던 그 식량들을 먹는 것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 뒤에 뭐가 나오냐면 After all, I've lost a lot of weight in the arena. 자기가 몸무게를 많이 lose 했대요. 여기 와서부터. I need some extra calories. 자기는 더 많은 엑스트라한 칼로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and having the bow and arrows makes me far more confident about my future prospect. 지금 화살과 활이 있으니까 사냥을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나중에는. 그래서 미래가 밝다는 거죠. 내 미래에 대한 그 예측은 정말 자기 너무 confident한 거야. 왜냐면 내가 사냥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화살과 활이 있고 이제까지 그거는 캐니스가 12구역에서 계속 해오던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남은 식량, 지니고 왔던 그 식량을 먹는 것이 사실 하면 안 되죠. 정말 진짜 너무 기다려야 하잖아. 정말 최후의 순간에 정말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사냥도 못하고. 근데 지금은 그루슬링도 먹었고 새도 먹었고 물고기도 먹었고 많이 먹었어. 그래서 진짜로 내가 배고픈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진짜 내가 먹을 것을 안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먹었는데도 배고픈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안 되는데 최후의 식량을, 근데 그거를 give in 한 거지. surrender. 복종한 거야. 왜냐면 오늘은 holiday라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네,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give in은 뭔가 내가 반대하던 것, 투쟁해 오던 것, 뭔가 안 하려고 했던 것에 손을 들다, 안 하려고 했던 것에 복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17번째 챕터도 끝났어요. 한 챕터를 수업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진행하는 게 어떻게 느껴지셨을지 잘 모르겠네요. 나눠서 진행했을 때보다 조금 분량이 많게 다가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8번째 챕터와 19번째 챕터부터는 수업 양을 일부러 좀 줄여서 리딩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계획해 보겠습니다. 19번째 챕터부터는 일주일에 2챕터씩 읽게 되는데, 이 2챕터를 한 영상으로 올릴지 아니면 따로 각각 올릴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18번째 챕터에서 만나요.